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최근 증시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증시의 하락 원인이 맞다면 주식시장은 내일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증시의 하락 원인과 그리고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증시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존에 10월 30일 이후부터 증시가 하락했다는 포인트에 착안을 하여서 왜 증시가 10월 30일 이후에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저의 생각은 최근까지는 레버리지 청산이 증시의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레버리지 청산이 본질이었다면 소프금리가 크게 올랐어야 됐으며 스탠딩 레퍼의 사용액도 증가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흐름들을 바라보니 10월 30일 이후에는 레버리지 청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오히려 약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우려들도 일부 존재했으나 이것이 본질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인 말고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AI가 버블이었다면 AI 관련주 모두가 동시에 하락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상승을 하고 누군가는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즉 AI 버블이라고 바라보기에도 어려운 이유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는 상승을 하고 누군가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버블이라고 바라보기에도 애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버리지 청산도 이슈가 아니고 AI 버블 이슈도 아니라면 대체 왜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야 됐고, 증시가 마땅히 호재와 악재가 안 보인다면 그냥 노가다로 최근에 왜 올랐고 하락했는지를 하루 단위로 모두 다 분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 한 달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노가다로 왜 상승하고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수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10월 10일 날 미중 갈등 이슈가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이후에 24일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미중 갈등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게 그냥 진행이 되면서 횡보를 하게 돼요. 여기서 지역은행 부실 리스도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잠시 횡보를 하였으나 10월 24일부터는 어떤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느냐, 미중 협상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왜 미중 협상 이슈가 터지느냐, 고위급 관료들이 실무로 회의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를 앞두고 실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때 실무 회의가 있다는 이런 이슈가 보이자마자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 타이밍 때 엔비디아의 기대감은 뭐냐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게 되면 중국한테 엔비디아 칩 팔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여기에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 주식시장 자체도 크게 상승했던 거예요. 즉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때 타이밍 때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게 빅테크 쪽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포인트가 10월 24일 날부터 29일 날까지가 보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30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 때는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었느냐, 양적 긴축 중단 이슈와 에이펙 협상 이슈가 보였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10월 달 FOMC에서 일단 양적 긴축 중단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증시가 소폭 상승한 것도 맞았고요. 에이펙에서 결국에는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보였으나 이 에이펙 협상 재료는 10월 24일 날 때 미리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10월 30일 때 에이펙 재료가 본질이 아니라 양적 긴축 종료로 해서 소폭 상승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게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에 10월 30일 날 때 영향을 주었거든요. 이게 11%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메타가 10%에서 11%나 하락하다 보니까 증시는 당연히 상승 못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시가총액이 매우 높았던 메타가 실적이 발표가 되자 증시가 상승이 제한이 되었던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아마존과 구글에서 실적이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어야 되냐면 증시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존과 구글 실적 바라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반에 실적이 크게 잘 나와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고꾸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점을 깨지는 않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올라온 상태라는 것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구글이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일단 신고점은 찍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AI가 정말로 버블론이었다면 아마존과 구글에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실적이 딱 발표가 되자마자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더 올라갔다가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즉 일단 주가는 상당 부분 플러스가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버블이라면 이게 폭락을 해서 이 전보다 더 이상 더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는 펀더멘탈을 반영했을 때 긍정적이라는 것들을 이미 반영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버블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게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 또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체 이거를 버블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빅테크들의 실적들은 좋은데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합쳐지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들이 어느 정도 겹쳐지니까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고 그러다가 11월 4일 날 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터졌느냐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10월 24일 날 때 이때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요거 왜 상승했죠?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 쪽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한테 칩을 판매할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중국한테 칩을 판매할 거라는 기대감이 강했던 게 이 타이밍 때는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어떤 재료냐 11월 4일 날 중국한테 엔비디아의 최신 칩 팔지 말라는 재료들이 뜨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때는 아무런 이슈가 없이 조용하다가 11월 6일 날 때 AI 투자에 대해서 정부 보조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추가로 또 하락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하락했던 게 11월 6일 날과 4일 날 때 주가가 1%씩 거의 하락을 했잖아요. 요거 엔비디아발 악재들이 있었던 거고 이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엔비디아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그리고 저점 찍고 이번에 반등하려고 하는 캔들이 보였죠. 요거는 11월 8일 날 때 셧다운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증시가 하락을 상승하고 하락했던 요인이 매크로 요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 요인보다는 지금 시가총액에서 매우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메타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의 개별 기업들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차별적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이번에 주가의 조정폭이 보였다라고 이번에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단에서 새로운 악재가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빅테크 단에서 새로운 악재가 터질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AI 투자에 대해서 정부 보조가 없을 것이다. 중국한테 수출 규제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들 이거 주가가 상승했던 게 과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부 보조가 없을 거라는 것들 사실상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AI 모멘텀들을 바라볼 때 사실상 정부 보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더 추가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악재들이 더 터져줘야 되는데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악재란 빅테크 단에서 개별적인 이슈에서의 새로운 악재가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재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매크로적 호재에서 셧다운 해제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폭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만약에 AI가 버블이었다면요.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뭐냐면 10월 30일에서 31일 사이 있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메타가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타났던 이유들은 세금으로 인한 일회성 실적 쇼크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매출 자체는 잘 나타났었고 AI 캐펙스 투자도 증가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모두 실적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좋다 보니 저점에서 상승을 했죠. 즉 AI가 만약에 버블이었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이번에 29일에서 31일까지 폭락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걸 AI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3일에서 4일까지는 아마존에서의 수요와 GPU 수요가 폭등한다는 이슈와 함께 SK하이닉스가 또 대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1월 4일 날 때 엔비디아에서 GPU 수출 제한 이슈가 터지면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수출 제한이 터진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주가가 꽤 하락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큰 틀을 놓고 바라보니 그냥 AI 투자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버블이라고 바라보기에는 각자의 개별 종목 모멘텀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이 아니라 오히려 AI 낙관론을 읽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너무 흩어져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폭이 AI 버블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증시가 상승했던 것들은 미중 협상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전고점 뚫고 상승했었는데 이때 당시의 기대감이 중국한테 GPU 팔겠다라고 하면서 AI가 한 번 더 상승했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10월 29일에서 30일 11월 3일까지는 빅테크의 실적들이 잘 나왔으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뭐 실적이 나빠지느냐 그런 것보다는 일회성 비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거지 본질적으로 AI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4일 날에는 중국발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상승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것이며 11월 6일 날에도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하락을 했으나 본질적으로 이 종목에다가 펀더멘탈에다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하락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터졌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심리 하에서 이번에 11월 7일 날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나 이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죠. 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뜻은 뭐냐면 요때의 캔들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바로 꾸준히 반등해버려요. 요거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셧다운 이슈가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꾸준히 반등해버린다고요. 즉 만약에 정말로 펀더멘탈에서 이슈가 있었다면 이번에 반등할 때 팔고 올라갔다가 다시 뭐 폭락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포인트들에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흐름들에서 새로운 빅테크의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등할 가능성들이 꽤 높지 않나 싶으며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하락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엔비디아와 메타 쪽에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준 상태에서 이번에 밑꼬리를 달고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 두 곳에서 지금까지 하방 압력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생각보다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상방 모멘텀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제가 이번에 바라볼 때는 개별 기업단에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을 노가다로 다 분석을 해봤었고 노가다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번에 하락장의 본질은 엔비디아와 메타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와 메타가 투자 심리도 약간 위축을 시켰으나 이 두 종목의 내일부터는 그래도 악재가 충분히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메타가 반등을 해준다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 있죠. 요런 친구들도 원래는 조금 더 상승했어야 될 것들이 이번에 심리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다면 요런 친구들도 상승을 할 것이고 메타와 엔비디아도 최근에 낙폭들이 꽤 강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도 이번에 반등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일부터는 반등하기 좋은 시기들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의 하락장이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 개별 종목 이슈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을 때 모든 시나리오가 해석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모멘텀 단에서 종합을 해봤을 때 내일부터 반등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제가 분석한 바에서는 내일부터 이런 관점에서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에서도 코멘트를 드린 것처럼 내일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최근 들어가지고 중소형주를 하나 매매를 하다가 지지라인이 깨져가지고 한 종목을 팔았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꽤 과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한 번 더 매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견들이 타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일부터는 그래도 반등장이 될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은 AI가 버블이다 아니면 또 레버리지가 청산이 된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개별 종목에서도 한번 분석해보는 이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하락의 원인들을 분석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타당할 수가 있고 제가 알려드리고자 한 뷰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저 또한 제 해석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새로운 해석들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피드백을 할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결론에 대해서 듣지 말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